부모 형제 시방도 굶주리고 있는 고향 땅이 너무 먼 조선의 남정네야. 내 현에 탄 푸른 물결 넘실 넘어와 쌓이고 쌓인 그대 이야기 보따릴랑 그대 울음보 다 들어주고 싶었으나 어쩌면 이 지지리도 못난 조선 사람들은 늑대도 운다 하고 새도 운다 하고 벌레도 운다 하고 문풍지도 운다 하냐. 몸부림치며 울지를 못하면 미쳐서 넋두리 늘어놓거나 응어리져 푸념 풀어놓거나 일본 땅에 탄광이거나 군수기지거나 깡마른 얼굴마다 움푹 들어간 눈들, 눈물 맺힌 눈들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 곡하듯 마음껏 울어보질 못해설랑 조조가 화용도로 달아나는 적벽가를 내 더는 못 부르겄다. 흥보와 흥보처가 박을 타는 흥보가를 내 더는 못 부르겄다. 강쇠처럼 피고름을 흘리며 죽을지언정 청이처럼 바다에 몸을 던질지언정. 안녕하세요. 한 페이지 도서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시는 김훈 작가의 내가 읽은 책과 세상이라는 책에 나오는 노래를 찾아서 이화중선의 마지막 노래라는 시입니다. 소리꾼 이화중선은 전국 판소리 대회에서 부른 추월만정으로 스타가 된 드라마 정연이의 어머니 최공선 역의 모델입니다. 실제 인물을 모델로 했다고 하니 더 솔깃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판소리는 그 명맥을 꾸준히 이어가긴 했지만 이전 황금기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판소리는 오명창으로 알려진 송만갑, 이동백, 김창완, 김창룡, 정정렬이 중심인물로 활동하였고 이들의 일을 이어 이화중선, 임방울, 박록주, 김열한 등이 명창으로 활약하였는데요. 후에 이화중선의 소개로 송만갑을 만나 국창의 위치에까지 올랐던 김소희 씨는 이화중선의 심청가 한 대목을 듣고는 온통 혼을 빼앗겼다고 고백할 정도로 당시 이화중선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애창곡인 추월만정은 임방울의 춘향정의 한 대목인 쑥대머리와 함께 한국인들의 눈물샘을 가장 많이 자극했습니다. 이화중선은 명창 박록주와 달리 그녀의 탄생과 죽음 대목이 아직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고향만 해도 부산 동래, 전남 보성 벌교, 전남 남원 등 설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부산 동래설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898년 부산 동래에서 출생하여 어렸을 때 이름은 이봉학이었으며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전설의 새인 봉황과 학처럼 오래 살라고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남편도 가문도 체면도 저버리고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와 남원으로 달려왔으나 판소리를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배울지 목표도 방향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화중선의 소리 선생인 장득진은 순창 출신 장제백 명창의 조카입니다. 이화중선은 17살이 되던 해 1915년 11월 장득진의 첩으로 호적에 올랐고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2년 후인 1917년 장득진과 이화중선은 적성면 운림리로 이주를 했는데요. 적성면 운림리 임동마을 549번지, 사람들은 그곳을 매미터라고 부릅니다. 매미터는 소리꾼들의 득음을 향한 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고 들리는 매미 우는 소리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화중선은 장득진에게서 소리를 배운 지 몇 년 만에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등
새 마당을 완전히 습득했습니다. 이화중선은 22살이 되던 1921년에 장득진을 떠나 상경했고 조선 권번의 기적을 두고 송만갑, 이동백의 지도를 받아 더욱 정진하게 됩니다. 당시 화중선의 소리를 들은 송만갑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화중선의 얼굴은 박색이었으나 그 음성만큼은 월등하게 아름답고 샘물 솟듯이 막힌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청아하고 감정이 어린 목소리는 듣는 사람들의 애간장을 녹이기에 충분했고 이 같은 타고난 소리는 다른 명창들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녀만의 특징이었습니다. 1923년 조선물산 장려회가 주최한 전국 판소리 대회가 경복궁에서 열렸는데요. 이화중선은 이날 대회에서 심청가 중 추월만정을 불러 그때까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배설향을 압도하고 최고의 여성 소리꾼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추월만정은 뜰에 가을 달빛이 가득하다란 뜻으로 황후가 된 심청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탄식하는 대목입니다. 1923년 이후 추월만정은 이화중선의 최고 히트곡이 되어 이화중선의 등록 상표나 마찬가지인 노래가 되었습니다. 대회에서 1등으로 뽑힌 화중선은 당시 소리의 왕이라고 불리던 박기홍으로부터 화중선이라는 예명을 받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배설향이 여왕이라면 이봉학은 가히 꽃 중에 선녀로세. 내 자녀를 위해 이름을 하나 지어주겠네. 꽃 중에 선녀라는 뜻으로 화중선이라 함은 어떨까? 이때부터 이봉학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 화중선이라는 예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명창이 되어서 서울의 창극 무대에 서기 위해 3번씩이나 가정과 남편을 버리고 온갖 고생을 다했던 화중선은 그 보답으로 송만갑의 협률사에서 활동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위에 박수갈채를 받는 화중선은 인기와는 반대로 외롭고 쓸쓸한 자신의 삶을 고민하며 살았다고 전해지는데요. 1935년 장안사, 연흥사와 같은 창극 전문 극장이 일제의 치밀한 감시와 탄압 그리고 활동사진의 보급으로 경영난이 겹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 창극 활동이 부진하게 되는데요. 협률사에서 더 이상 소리를 못할 걸 안 화중선은 정식 남편으로 알려진 임완원이 이끄는 대동가극단에 들어가 판소리와 창극을 계속했습니다. 1943년에는 일본의 한 레코드 회사에서 임방울과 이화중선의 레코드를 취입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대동가극단의 단원 모두를 초청해서 일본 순회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청이 아니라 위문단이라는 이름의 반강제적인 공연이었고 출연료도 주지 않고 여비와 숙식비 정도만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일제는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건 예술인이건 적당한 명목을 만들어 마구 부려먹었다고 합니다. 이 화중선은 전국 각지와 일본 등지를 여행하며 맑고 청아한 애원성으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한없이 밀려드는 고독감과 잔병치레로 몸과 마음이 극도로 허약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화중선은 본래 약한 체질인데다가 너무 무리하여 유랑극단 생활을 하다 보니 이름 모를 병에 걸려 건강 상태가 최악의 상태로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규슈에서 세도 나이카이를 향해 중이었던 여객선에 가극단 일행은 지친 몸으로 올랐습니다. 화중선은 항해 중인 배의 갑판에 올라 검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화중선의 몸이 힘없이 나풀거리며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억새풀같이 한많은 화중선의 예술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시신은 사가현 앞바다에서 인양됐는데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중선의 나이는 46세로 극적인 소리 인생을 살았던 화중선은 20여 년간의 예술혼을 불태워 국악사의 전설적인 여류 명창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화중선은 판소리를 대중적 차원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녀의 소리는 일반인들에게 듣기에 더없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레코드 회사들이 그녀를 붙잡는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화중선은 당대 여류 명창 중에서 가장 많은 205장의 유성 음반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화중선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라는 실물을 남겨놓은 최초의 여성 소리꾼이 되었습니다. 김훈의 내가 읽은 책과 세상에는 이화중선은 일본의 여러 탄광을 돌면서 끌려간 한국 사내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다가 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예술적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오사계 군수기지로 가는 연락선에서 투신 자살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정연이와 함께 이 시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책 소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